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오늘 임대차랑 관련된 건데요. 굉장히 좀 약간 어렵기도 하고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만약에 전세를 얻어 들어가잖아요. 집주인이 한번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대항력. 대항력이라고 하는 게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을 인도받으면 대항력이 생긴다. 그 다음에 거기다 계약서에다 확정일자 2장 받으면 이거는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을 인도만 받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그럼 법인에게도 적용되느냐. 제가 예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법인의 경우에 과연 주택임대차법의 대항력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느냐. 이게 하나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일반적으로 임대차를 하고 있을 때 임대차 대항력을 갖춰놓고 있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뀌어요. 그리고 원래 갑이라는 사람에서 을에게 만약에 저 주택을 넘겼다라고 했을 때 갑과 을 중에 누가 그러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될 사람이 돼야 되느냐. 을한테 돌려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이미 그 나랑 관계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면책됐다는 거예요. 보증금만한 채무를 주지 않아도 된다. 법으로 면책됐고 누가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느냐. 새로운 매수인이 주도록 되어 있다. 나는 대항력을 유지된 상태다. 이게 기본적인 면책적 채무 인수에 대한 거고 대항력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한번 볼게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항력이라고 해서 3조 1항에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당연히 등기가 없는 게 임대차니까 등기가 없는 임대차의 경우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로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3자가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도 그 사람한테 효력이 생긴다. 이게 대항력의 요건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 3조의 4항인데 3조 4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새로 집을 샀잖아요. 그러면 이 임대인, 처음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 보증금 반환은 누가 해준다? 자기가 해준다. 양수인이. 매수인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앞에 있던 양도인, 매도인은 어떻게 되느냐? 빠져나간다. 이게 면책적 채무 인수예요. 그런데 이게 법인인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제 이승태가 5억짜리 전세 임대차를 들어간 게 아니라 법무부의 도시화 사람이 들어갔어요. 계약을 똑같이 했어.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회사에서, 주식회사에서 직원을 살게 하거나 아니면 대표이사가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계약을 해놨는데 갑자기 나는 당연히 갑과 을 사이에서는 똑같이 5억만 주고 갑은 빠져나가는 것으로 계약하고 을이 새로운 양수인, 매수인이 임대인이 된 거로 알고 살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을이 사정이 안 좋아져서 이 집이 경매됐는데 나는 당연히 내가 대항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임대차 계약서에 주식회사 A라는 회사가 쓰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느냐가 첫 번째 문제예요. 적용이 안 된다. 원칙적으로. 예외적인 경우만 된다. 그게 뭐냐면 원칙적으로는요. 법인은 적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대항력을 얘기를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을 인도받아야 되는데 아니 법인이 어떻게 주민등록 신고를 해? 거기에 살고 있는 직원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법인도 보호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2항에 있는데 2항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을 임차한 후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마쳤을 때에는 대항력이 인정된다. 그 밑에 보면 중소기업 지원법에 따라서 소속 직원, 그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있거든요. 법인의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에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실제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는 대항력이 있다. 이 경우에도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 날로부터 또 대항력이 생긴다. 쉽게 얘기하면 주택도시기금하고 관련된 법인은 그거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우리 그 PD님을 우리 직원이니까 당신이 여기 들어가 살아 라고 해가지고 내가 대신 직원 복지를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줬으면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때는
그러면 더 큰 법인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 그럼 대항력을 우리가 취득을 못하면 만약에 새로운 양수인이 자기 재산관계가 복잡해지거나 가압류가 되거나 경매가 돼서 집이 날라오면 보장을 못 받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일반적인 개인의 경우에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임대인한테 돈 달라고 못 한다는 거잖아. 근데 법인은 어떻게 될 수 있다? 면책적 채무가 안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3조 4항도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법인은 전 임대인에게 돈 달라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나는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본의 아니게 이게 그 법인이 대항력을 취득을 못해서 임대차 보증을 반환 못 받으면 원래의 채권 채무 관계가 있었던 본래의 임대인에게 돈 달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어렵게 보이지만 사실은 원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없었을 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좌우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간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하는 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아까 제가 얘기 드린 3조 4항에서 법에 따라서 양도인의 채무가 면책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원칙적으로 민법상 면책적 채무인수가 되려면요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내가 임차인이 갑이 을에게 이 임차주택을 넘기는 걸 동의합니다라고 했을 땐 이거는 실질적으로 갑에 가서 돌려달라 소리를 못해요. 면책적 채무 인수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면책적 채무 인수를 둘이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는 면책적 채무 인수에 대한 조항조차도 효력을 못 미치기 때문에 민법의 원칙으로 들어가서 임차인의 동의가 없는 한 임대인이 줘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아시겠죠? 좀 어렵긴 한데 이게 대법원 판결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24년도 6월 13일 날 난 판결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난 판결이잖아요. 그 정도로 이게 중요한 판결이어서 내용은 조금 더 복잡한 거를 제가 쉽게 풀어서 얘기했는데 기본적으로 좌우한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인 개인의 경우에는 집이 내가 임차하고 있는 동안 양도가 됐을 때는 양도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보증금 달라고 할 수 없다. 양수인이 다 책임지는 거다. 요거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